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근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근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창궐국으로 바뀐 지 지금 한 5년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들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저희 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귀한 고견이자 탁견을 보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특히 중국산 마약 펜타닐 퇴치 방안에 대해서 매우 현명한 해소 방안, 해결 방안을 보내주신 한 우리 애독자님의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분께서는요, 부정선거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저희 방송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신지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4.15 선거가 그 사전투표에 의해서 부정으로 치러지기 전에 일찍이 2019년 연초부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공정선거 국민연대, 줄여서 공정연이라고 합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오근호 후보님처럼 그 정도의 전문가적인 식견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역시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의미와 어떤 식으로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 된 것으로 판단하여서 부정선거 말씀을 아직 안 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우리 애청자께서 보내주신 얘기는요, 매우 귀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통상적인 마약은 남쪽에, 특히 콜롬비아라고 하는 남아메리카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콜롬비아에서 이 마약 카르텔이 창궐하며 이것이 태평양 방향으로 혹은 카리브해 지나서 플로리다 쪽으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크게 미국으로 마약을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마약이 거기가 다 그 우리가 헤로인이라든지 또 뭐 다른 그 액체로 된 그 마약들이 들어가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마약은요, 펜타닐입니다. 근데 이 펜타닐이 어디서 가장 많이 제조되느냐?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돼서 요즘은 이 마약 판매 조직이요, 이메일 한 통이면 혹은 SNS상에서 한 번에 접촉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 마약을 배달하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청자께서 주신 이야기는 미국이 전 사회적으로 펜타닐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커졌다. 또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이를 해결할 방법 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소책을 좀 제시해보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방미하실 때 이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저희 쪽으로 의견을 보내주신 겁니다. 즉 어떤 방법이냐면, 중국에서 발송해서 미국으로 가는 이 소포들이 있을 거예요. 작은 소포들. 물론 큰 소포도 있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소포를 발송할 때에 일정한 크기 이하는 반드시 미국으로 직접 발송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한국의 특정 주소를 경유해서만 발송할 수 있게끔 그러한 우편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이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국의 검사소, 즉 한국에 먼저 도착한 물건들을 한국에서 검사를 하고 이것이 마약이 아니라고 입증될 경우면 미국으로 발송하고, 한국에서 중간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마약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으로 가는 걸 갖다가 방어하고 금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판매되는 펜타닐 또한 많은 양이 감소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자, 한국의 영내에서 중국으로부터는 물건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과 연합으로 이런 검사를 시행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검사를 하려면 일정한 건물도 있어야 되겠죠. 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고용도 창출되겠죠.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 인원들에 대한 그 임금을, 급여를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그 통관 시스템 자체가 대한민국의 통관 시스템보다도 오히려 더 허술하다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 점이지대로 한국을 거쳐야지만 미국을 갈 수 있게 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 쪽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모든, 그러니까 일정 크기 이하의 소포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 중국도 이것을 그 회피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조사 검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바로 친중이거나 친북, 즉 빨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업무 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상하다 혹은 김일성 우상 숭배라는 저 북을 찬양하는 자들을 또 선별해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즉 민간인들의 소포로 위장을 해서 지금까지 다량으로 보내져서 지금 미국 전역이, 미국 전 본토가 이 펜타닐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중국산 펜타닐이 미국 시장을 감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또 그 공급량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겠죠. 대부분이 아마 한국에서 검색해서 한국에서 차단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사회도 건강해지겠죠. 안타깝게도 이미 중독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중국산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통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질식시켜서 목을 졸라버리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중국산 펜타닐을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우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과정은 콜롬비아에서 헤로인이나 이런 다른 마약들이 건너갈 때는 똑같은 길을 가는데요. 자, 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펜타닐이 멕시코를 경유해서 갈 때도 반드시 멕시코 가는 물건들도 일정 크기 이하는 반드시 한국을 경유하도록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버리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역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펜타닐 양도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자, 일례로요, 이 펜타닐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는요, DEA, Drug Enforcement Agency, 마약 단속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조직도 18개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마약 단속국이 되겠는데요. 이 마약 단속국 DEA 직원들이 이 물건들을 갖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개봉해서 흡입을 잘못 숨을 한번 쉬었다가 바로 그 펜타닐에 중독돼서 쓰러지거나 아주 심하게 중독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펜타닐이 얼마나 이 농도가 진하고 독한 마약인지를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중국산 펜타닐뿐만 아니라 북한산 마약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버닝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버닝썬 사건의 그 주된 핵심 내용은요, 북한산 마약을 밀반입한 밀수 조직과 그를 눈 감아주고 같이 동조해준 경찰의 협조가 만들어낸 아주 최악의 결과물이었는데, 그
버닝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도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청와대 근무했다고 하는 윤총경. 그 친구 아마 아직 구속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속 정도가 아니라 목을 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어영부영 대충대충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한반도를 흡수 통일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도 북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 제압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 영역이 뭐다? 핵, 마약, 그 다음에 유조지폐인데 이제는 유조지폐가 아니라 이거 암호화폐로 지금 변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핵과 마약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 이 세 가지 분야를 이제 틀어막고 우리가 모조리 제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 순간에 갑자기 통일이라고 하는 명제가 우리 눈앞에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수효를 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면 구독자 수는 아직도 3만 명이 안 됩니다. 참 재미나죠? 자, 한번 기다려 보세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상혁이가 이제 구속되고 이 한상혁이라고 하는 이 못된 인간이 이제 저쪽으로 어디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정상화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 안에 뭐 방송위원장뿐만 아니라 방송위원들 또 구글 코리아에 또 임명된 또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애들에 구성된 또 그 이야기들 아직도 대한민국이 건강한 모습으로 국가 정상화가 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보내주신 이분은요,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힘당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럼 확장성이 매우 넓어질 텐데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끝맺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당, 저것들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요, 대통령이 혼자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는 국회의원들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그 특히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했다가 어부지리를 그냥 종로구에서 그냥 전략공천해서 대통령은 안 되고 국회의원 되신 분 있죠? 저랑 동시에요. 최재형이라고. 근데 그런 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마 뭐 신분이 높고 판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오신 분이라서 그런지 일반의 국민들하고 어울리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혹은 뭐 수준 낮은 국민들하고 어울리려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최재형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까?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렇게 팔고서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이 지금 거의 공짜로 국회의원 되고 나서 나몰라라 고 지금 평안하게 쉬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러지 마세요. 최재형 의원님. 다음번에 대통령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목숨을 좀 거는 현장에 좀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면 여의도에서라도 좀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럴 때 다시 한번 서울대학교 졸업한 게 창피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